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지난 일요일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났던 항공기 추락 사고 이후에 추락한 기종 이 보잉 B737 맥스 8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 기종이 최신 기종이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종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탑승객들의 커지는 불안감 속에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에 일어났던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 파문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 그만큼 좀 충격적인 사고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네. 이게 참 이상한 사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락할 만한 어떤 상황이어서 추락했다 그러면 안타깝긴 하지만 적어도 네. 납득할 수가 있고 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추락했구나. 아하. 이건 특별한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떻게 추락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입니다. 그 3월 10일 지난 일요일이었죠. 수도 아디스아비비 공항을 이륙했다가 6분 만에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례 없는 추락이었고요. 이 추락 때문에 승객들 승무원들 157명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1945년 설립된 에티오피아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이 되는데 이 문제의 기종이 바로 보잉 737 맥스 8 최신 기종이죠. 2018년 11월 작년 11월에 에티오피아 항공에 인도가 된 그 기종이니까 인도되고 나서 지금 4개월여 만에 지금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일단 조종사가 8,000시간 이상 이 공항 항공기를 몰았던 아주 베테랑이네요. 베테랑 네. 그 조종사가 운행을 했고요. 사고가 날 당시에 구름 없이 매우 맑았던 상당히 양호했던 날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사고가 일어났던 아디스아바바 공항의 시계가 10km 이상이었다고 하니까요. 네. 얼마나 맑았으면 눈으로 10km 이상까지 보일 정도였다니까 아주 맑은 날이었고요. 풍속이 10노트 이하, 바람도 아주 거의 뭐 불지 않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740km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스피드로 올라갔고 그래서 전혀 사고가 일어날 그런 상황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륙하자마자 6분 만에 추락을 해서 전원 사망을 한 이런 사고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좀 설명이 되지 않는 사고가 이번 사고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비행기 기종에 어떤 심각한 어떤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일단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가 좀 수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블랙박스,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 사고기 잔해 등이 이제 지금 이 수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석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당장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조종사의 뭐 미숙도 아니고 날씨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결국 원인은 비행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 24개 항공사가 지금 보잉 737 맥스 8의 이 운항을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이 보잉 737 맥스 8 기종을 사용하는 항공사가 이스타항공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타항공사에서 운영하는 2대의 보잉 737 맥스 8 기종을 모두 운항 중단하기로 결정을 지금 내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큰 지금 걱정이고 지금 뭐 비행기를 타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인터넷에 보니까 내가 탈 비행기가 보잉 737 맥스 8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래요. 예. 보잉 맥스 8이면 안 탄다, 나 안 타고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할 거다 하는 그런 글들이 막 좀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왜 아니겠어요? 생명하고 직결된 거니까. 생명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탑승객들이 패닉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고 직후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보잉 737 맥스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지 많죠. 않겠습니까?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하죠. 뭐 사실 비행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일어나고요. 뭐 그런 일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사고 한번 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좀 호들갑을 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죠. 바로 같은 기종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또 사고가 다섯 달 전이에요. 있었죠. 그래서 더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바로 라이언에어
이 인도네시아 저가항공사죠. 라이언에어가 지난해 바로 문제의 기종 보잉 737 맥스 8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이었는데요. 라이언에어 210편이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탑승자 189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 여객기가 그러니까 그 라이언에어가 이 보잉 그 737 맥스 8을 인도받은 지 불과 2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요. 이번에 인도받은 지 4개월여 만에 일어났고 인도네시아 항공사는 2개월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실 그 10월 29일 사고 당시에 미 연방항공청 FAA가 11월 7일 긴급 가망성 개선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 자카르타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난 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만에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 737, 그러니까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받음각 센서, 영어로 하면 앵글 오브 어택입니다. 네. 받음각 센서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FAA가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해서 항공기가 급강하하도록 자동 조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밝혔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일어난 지난 일요일 그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사고가 거의 비슷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어요. 받음각 센서라는 게 날개와 기류 각도를 알려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받음각이 잘못 유지가 되면 항공기가 급속도로 추락하는 현상, 이걸 실속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실속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던 건 그때도 인도네시아의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 이 비행기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비행을 하다가 그냥 곤두박질 치다시피 이렇게 추락했는데, 이것이 이제 최신 기종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미 연방항공청 FAA가 지금 그 당시 이제 보고서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불과 그 사고가 일어나고 5개월여 만에 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을 전 세계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정확한 원인은 이제 공식적인 이 조사를 하면은 이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달 만에 이 보잉이 개발한 최신 기종에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2번이나 연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는 좀 뭐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우려스러운 게, 또 공포스러운 게, 이 보잉사가 계속 그 새로운 업데이트된 그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잖아요. 네. 가장 최신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737 맥스 8인데 이 737 맥스 8 같은 경우는 아주 컴퓨터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자동화가 된, 그래서 컴퓨터 자동 조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그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외에는 자동으로 이제 운행할 수 있게 했는데, 문제는 이 자동화가 대형 참사의 지금 원인의 가능성이 제기돼서 이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거 자동화 시켰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어떻게 이 조종관을 잡고 제대로 이 대처도 할 틈도 주지 않고 이 컴퓨터가 그냥 추락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그 오히려 우리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속 현상, 그러니까 비행기가 비행을 하다 갑자기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지는 게 이제 실속 현상, 추락하는 것을 실속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항공기가 급속도로 이제 급격한 각도로 이제 추락을 할 때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들은 이것을 이제 조종관을 들어 올리는 이런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더 추락하게 되고요. 베테랑 조종사들은 추락하는 상황에서 그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 조종관을 조정을 하면서 각도를 유지해 주면서 서서히 이것을 이제 다시 끌어올리는 뭐 이런 이 수작업을 통해서 추락을 막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조종사들이 위급 상황에서는 직접 조종할 수 있어야 그런 추락 상황에서 당연하죠.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보잉 이 최신 그 737이 그 기종인 그 737 맥스 8 같은 경우는 그런 위급 상황에서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상황을 조정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지금 그 추정하고 있는 것은 5개월 전에 인도네시아 추락 사고도 그렇고 이번에 일어난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 비행기가
컴퓨터 자동 조종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면서 이것이 이제 추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금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잉사 같은 경우는 이 보잉 그 737 맥스 8의 운항을 당장 중단시키고 그렇죠. 예, 네. 제대로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봐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FAA의 그 지난 그 11월 보고서 내용 긴급 상황 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마지막에 그런 얘기였어요. 긴급 상황 시에 기계를 믿지 말고 조종사가 직접 챙겨야 한다. 그게 FAA의 결론이었어요 보고서에. 근데 지금 문제는 조종사가 직접 챙길 기회조차 기계가 없다는 거죠. 예, 기계 컴퓨터가 주지 않고 그냥 곤두박질 시켜버리니까 조종사가 어떻게 그 기회 찬스조차 지금 잡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느냐. 아직은 오피셜한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지금 사고라고. 그래서 사실 이 무인 자동차가 위험한 거예요. 네. 무시무시한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지금 네. 같은 어떻게 원리거든요. 네. 어떻게 100%그 무인 자동차 운전에 맡기겠어요. 무인 자동차가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운전을 할 때 사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이 개입한다는 네. 게 조금 뭐 개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좀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타이밍상 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거든요. 죽은 다음에 마찬가지죠. 뭐예요? 이게.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전해 주셨는데요. 보잉 737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신 기종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공 기종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맞습니다. 우려 사항이 있으면 여객기로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면 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미 연방항공청 그 FAA가 좀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별 없다.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표예요.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제대로 블랙박스 좀 수거해서 분석 작업 좀 시작을 한 상황인데 FAA가 이렇게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이 보잉 737 그 맥스 8 사고 이후에 어제 10% 이상 주식이 좀 떨어졌죠. 오늘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뭐 굉장히 죄송합니다. 5% 이상 떨어졌고 네. 어제 떨어졌죠. 포인트가 이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요. 150% 이상 떨어졌고 오늘도 5% 이상 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보잉이 이렇게 큰 위기를 겪으니까 FAA가 지금 보잉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또 보잉 항공사가 큰 위기를 맞는 것을 원치는 않겠지만 그러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안전하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건 대단히 좀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 대표 항공사니까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지금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FAA가 이런 발표한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이걸 지금. 저 같아도 제가 비행기 타는데 FAA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럼 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FAA의 이런 성급한 발표가 보잉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건 좀 성급한 발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FAA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FAA 소속의 요원들과 그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소속의 또 직원들이 현재 에티오피아에 급파돼서 네, 지금 참가했어요. 네,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서 사고 현장의 그 원인을 찾는데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그 보잉에 제대로 이번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잉을 다시 믿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그런 트윗을 날렸어요. Airplanes are becoming far too complex to fly.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비행을 하기에는 너무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항공기들이 너무 복잡해져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지적을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본인의 트윗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FAA도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미국의 항공사라고 하지만 이런 건 감싸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FAA가 이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안전하구나 하고 믿을 사람이 그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사고 요인을 밝혀내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야 보잉은 자기들에게 당장은 손해가 오더라도 제대로 대처하는구나 할 때 보잉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좀 심각한 문제고 어찌됐건 지금 가장 문제가
이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조종을 하다가 지금 추락 사고가 났는데 추락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지금 가장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컴퓨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조종사 사람 같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텐데 이 컴퓨터는 뭔가 조그만 이상 현상만 해도 이게 좀 상황이 안 좋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비상 조치에 들어가서 오히려 비행기를 좀 추락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카르타 추락 사고나 이번에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도 뭐 날씨도 좋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추락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위기 상황이라는 식으로 잘못 판단을 해서 비행기를 저속 그러니까 낮게 제대로 날아가던 비행기를 반대로 이렇게 낮게 내려가게 하다가 결국 추락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잉이 지금 오늘도 지금 6.3%가 네. 떨어졌어요. 그럼 뭐 어제 오늘 합해서 거의 10% 이상이 네. 지금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뭐 블랙박스가 우선 수거가 네, 됐다니까 됐죠. 네. 뭔가 원인은 이제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좀 회사 이익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잉의 네.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 떠나시는 분 계시면은 지금 항공사에 전화가 있어서 과연 그 항공기가 이 해당 항공기인지 확인해 보시고 네. 분명히 아니면은 다른 비행기를 좀 타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모닝